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계속 관리 중에 첫 번째 카테고리, 저희가 일본에서 정한 7가지의 기준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점막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돌봄 노인의 이제 구강불결과 관리법에서 아무래도 뇌병변에 의해서 약간 혀, 입술 주변 근력 감퇴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움직임이 둔화되니까 음식물을 제대로 이제 씹거나 삼키지 못했을 때 그 입안에 음식물이 조금씩 남아 있거나 찌꺼기가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혀의 배면, 그러니까 설태가 엄청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닦지 않은 상태라면 축척되고 축척되고 해서 제가 아주 많이 봤던 건 까맣게 아주 미래까지 딱딱하게 굳어있는 설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설득 케어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곳에 결국엔 세균들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미생물의 주된 서식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혀 관리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혀 때문에 이제 그 노인분들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냄새 때문에 이제 묘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가가는 걸 더 좀 싫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백태 제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혀 관리는 이렇게 다양한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맛을 감지하고 이제 말하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혀잖아요. 발음을 이제 어디다 대라, 뭐 앞니 뒤쪽에 대라, 입천장에 대라, 뭐 그런 발음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혀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안에서 칫솔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시는 분이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이제 잃으신 건데 그 목소리가 왜 목소리가 안 될까? 발음이 왜 안 나올까? 이거를 메디칼에 가서 아주 여러 번 몇 개월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래서 결국에 치과로 리퍼를 해서 치과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샵에 와서 구강내과를 들리셨다가 뭐에 대한 처방을 받으시고 저희 샵에 오셨는데 진짜로 맨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제가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혀가 제대로 이제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막 펜과 종이를 들여서 말하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적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소통을 했다가 두 번째 내원했을 때는 딱 그 사모님의 목소리를 딱 그 듣는 순간 지난번 만나 뵀던 몇 주 전에 만나 뵀던 그 사모님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고 한 번 그렇게 웅웅거리는 걸 들었다가 나중에 두 번째 들을 땐 제가 또 큐 집중해서 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계속 미러링 같이 뭐뭐뭐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한테 저를 붙잡고 여태까지 병원에서 고생했던 히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죽고 싶다. 어떠한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내가 내 말소리도 이렇게 어버버버하게 들리는 이것도 내가 너무 싫고 정말 나 죽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다음번에 오셨을 때 제가 혹시 혀에 압을 재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혀에 암이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충격이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오셨어요. 근데 밝아지셨어요. 원인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케어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셔서 얼굴이 되게 밝아지셔서 저도 되게 좋게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말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세균이 존재함으로써 그 표면에 있는 관리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혀를 닦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혀 클리너를 사용하도록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을 좀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칫솔이 부드러우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너무 단단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 미레나 이런 것들에 상처를 주게 되면 오히려 그 자체가 미생물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리너를 사용하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거나 젖어 있는 티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손에 말아서 또 혀를 닦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강 세정제를 좀 사용하게 하는데 이럴 때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들을 쓰되 보습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게 하고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이제 연령대가 한 80대 초반에 이제 사모님이셨는데 제가 계속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는데 혀가 엄청 저렇게 갈라져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매번 오실 때마다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해서 오른쪽에 혀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치아나 이런 점막이나 이런 거는 쳐다보시는데 혀를 좀 구체적으로 쳐다보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도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패스트푸드를 드신다거나 뭐 이런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이런 배틀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씻겨나가는 셀프 클렌징이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드셨을 때 더 셀프 클렌징이 되니까 이런 배태 끼는 게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죠. 그리고 타액 분비를 요소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연식을 드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흡연과 음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흡연은 건조를 만들게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혀를 검사해서 어떤 이제 혀의 변화가 있는지, 통증은 갖고 있는지, 또 이상 증후, 아까 같이 발음을 못해서 말씀이 안 된다거나, 또 이런 또렷한 발음을 못한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혀 자체에 지금 근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이럴 때 치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관리 목적,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폐렴을 미생물이 이제 살 수 있는 서식처를 만들기 때문에 잘 관리함으로써 폐렴도 예방을 하게 되고, 구취도 개선하게 되고, 미각 개선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못하네요.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그다음에 구강 재활을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케어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혀를 닦아도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혀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랜 동안 혀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요소에 의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통증이나 불쾌감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환자가 다시는 혀를 관리하는 걸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안에 이걸 해결하고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게 하는 게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2주를 목표로 해서 이 백태가 많이 껴있는 분들은 차근차근 닦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이제 환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혀를 관리할 때 이제 스폰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혀를 관리할 때 보습제를 뿌리는 보습제도 있고 겔 타입의 보습제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 이제 좋은 치약에서 병원에 판매하는 케어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성분이 메스틱 오일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코큐텐 같은 항산화 비타민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식물성 오일이 들어있으니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좀 여러 제품을 찾아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케어 제품에 이 겔 타입이 있고 예전에 스프레이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다 갖고 있어서 이 스프레이 타입으로도 먼저 뿌려서 이 백태를 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습제를 먼저 올려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 백태를 불립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에서부터 혀 끝부터 그러니까 저 목구멍 있는 쪽에서 닦는 게 아니라 혀 앞쪽에서부터 닦아 나가지 환자가 부담 갖지 않고
이제 닦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힘을 주지 않고 닦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저게 스프레이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겔 타입이니까 이제 최대한 구강 내에 이제 보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몬트 겔 같은 인공 타입을 그 겔 타입이 너무 이제 꾸덕꾸덕한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잘 풀리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단단한 상태로 쓸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드라이몬트 겔을 섞어가지고 좀 말랑말랑 부드러운 상태에 혀에다 올려놓으면 환자도 제가 이렇게 펴서 앞쪽 끝에 발라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꾸덕꾸덕하면 이게 펴짐이 안 되면 이게 환자가 거기서부터도 또 불편감을 자극을 주게 되니까 힘을 주게 되니까 구역질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 저는 좀 인공 타액을 섞어서 사용해라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스프레이 타입이나 뭐 거품 타입 이런 것도 이제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이게 에센조이라는 아로마 오일을 이제 개발하시기도 하지만 수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참 놀라운게도 치과 의사세요. 교정 전문이신데 몸이 워낙 안 좋으셔서 캐나다에 가셔서 이런 자연 치유에 대한 걸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 치과 의사를 하시기보다 이 오일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아로마 테라피를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보급을 하신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만드신 분이세요. 네, 치과 의사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치약은 좀 신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이게 거품 치약으로 쓰는 건데 저가 또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레몬 오일, 티트리 오일,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있어서 이걸 입안에 이제 아까 같이 혀 백태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아까 같은 그런 꾸덕꾸덕한 겔 타입이 싫은 분들은 그냥 쉽게 딱 스프레이로 이제 뿌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닦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습제를 사용할 때는 이제 손등에다가 좀 어느 정도 짜놓은 다음에 여기다 그 인공타입 뿌려놓고 이제 스펀지 브러쉬를 섞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글러브를 낀 손에 그냥 바로 묻혀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웹티슈라고 해서 젖어 있는 티슈, 아파프로를 파는 회사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일본 제품인데요. 그 제품을 이제 손에 이제 감아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스펀지 브러쉬나 아니면 그 텀 브러쉬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해라. 그다음에 건조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보습제를 막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굳어버리고 어느 한 부분은 또 이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야 되니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오히려 그 굳은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당량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적당량이 그럼 뭐냐? 500원 동전 짜넌 정도 크기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막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무리해서 점막 마사지나 혀 마사지는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양치액으로 누워 계시는 분이라면 옆으로 고개를 숙여서 뭐, 희생이 그 통이 있으면 좋겠고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통에다가 담아서 우글우글해서 뱉어내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옆으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쭉 흐르듯이 닦아내는 방식으로 닦으시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기울여 손가락으로 아랫입술을 낮춰줘서 물이 그대로 흐르게끔 해주는 거죠. 그냥 아래로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도 입술을 더 내려서 가글액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글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의 구강 내에 있는 그런 설태는 여기 나와 있듯이 미생물 총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오염성 폐렴, 흡인성 폐렴이 이제 증가가 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설태 관리뿐만 아니라 구강 양치액을 통해서도 마지막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구강 위생이 안 좋거나 너무 많은 약을 먹어서 이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구강 질환에서 생기는 어떤 이제 얼서나 이런 아구창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타액 감소가 생기고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도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암 환자 등에서도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발생해서 혈태에 있는 미생물을 조절할 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노인 같은 경우에 혀 입술 근육이 약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혀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더 설태가 더 잘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할 때 한 번 실시할 때 5회 연속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목구멍부터 닦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한 정도의 환자분들은 혀 끝에서부터 혀 중앙,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혀 중앙에서 조금 더 상부에서 닦아내리는 형식으로 안에서 깊게 닦아내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천천히 닦아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혀 브러쉬를 GC에서 나오는 혀 브러쉬를 진짜로 저는 좀 선호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초과 암센터에 갔을 때 이제 이 혀 브러쉬를 보고 왔었고 그게 2016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4년인지 6년도에 그 시초과 암센터 갔을 때 저 GC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브러쉬를 봤고요. 그때 제가 거기서 사갖고 왔었고 너무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GC랑 얘기하다가 GC가 이제 그걸 또 수입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많이 그 GC에서 나오는 헤어 브러쉬를 서울대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태를 제거하기에 약간 그 브러싱이 이제 오일 브러싱 같이 되어 있는데요. 힘을 주면 안 되고 이제 보습제를 뿌린 상태에서 힘을 뺀 상태에서 아까 같이 이제 닦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러쉬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가 어떤 고객에게 어떤 브러쉬를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러쉬는 일용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일용 아니죠. 그래서 칫솔처럼 1, 2개월에 한 번 교체가 필요하고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서 이제 씻어내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건조해야 칫솔같이 똑같이 잘 건조해서 박테리아의 번식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오셨는데 슬라이드에 나왔죠. 보습제 사용은 구강 내에서 10초에서 20초 이후에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강위생 불량에 대한 관리법은 이제 구강 운동, 구강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닫게 하는 혀를 다양하게 움직이게 해서 이제 근육을 운동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건 국가겸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혀랑 뺨 근육을 운동시키는 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나오겠는데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을 보면 여기 입술 옆 위 근육이 처지면서 입 구각이 겹쳐지니까 여기에 구각염이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저게 침이 고여서 생기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강 근육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당연히 저 생각에는 55세에 해당되는 환자분들부터 이 영역을 저희가 조금 환자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액분비 촉진은 자이리톨껌이나 뭐 이런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액분비를 촉진하고요. 최근에는 유산균도 있어서 유산균을 계속 녹여서 먹어야 구강 내 계속 오래 유지하고 있어야 그 세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강 유산균도 또 타입 분비 촉진에도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구강 건강 관리는 전반적인 건강과 직결이 되죠. 이게 면역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또 정기적으로 본인이 구강 관리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치과위생사들이 정기적으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또 교육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본인이 어떤 손해에 문제가 생겨서 잘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에게 이제 그 우리가 훈련을 해서 가족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제 그 안에 뛰어들어서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칫솔질 하루에 최소 2번 해라. 그리고 식사 후 취침 전 칫솔질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치아 이제 잇몸도 꼭 닦아라. 그리고 치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꼭 치실을 사용하게 해라. 그리고 세정제는 항균 성분이 포함된
구강 양치액을 꼭 쓰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환자의 면역 체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원에 주기적으로 그분의 전신질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휠체어 타시고도 한 달마다 와서 구강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이 그건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지만 저는 좀 3개월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이제 저는 항상 불안불안하죠. 오셨을 때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주기적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의 교육 방법은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이런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집에 돌아가셔서 지속적으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습 교육에서는 실제로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하는 걸 영상을 찍어서 그분께 다시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혀 클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울을 보고 하셔도 이제 잘 기억을 못 하실 때도 있어서 다 영상을 찍어서 환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확인하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시니어 환자분들을 이제 환자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께서 본인이 되게 철저하신 분인가 봐요. 근데 사모님은 엄청 열심히 했다. 그러시고 사장님은 나 많이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저혈압이셨어요. 근데 그 혈압 측정을 딱 했는데 10이 파스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본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전화를 이제 맨 처음에 전화를 달라고 하셨다가 부담스러우신지 문자를 일주일마다 줘라.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겠다. 연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환자분이시라면 그분이 잊어버리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을 보내드리는 방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그분의 이제 구강 관리에 참여하게 해서 그분도 신경 쓰지만 그 환자분, 관리하고 있는 그 가족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관리를 더 잘하고 오는 경우도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졌다면 정말 잘하셨다는 어떤 피드백을 드려서 그분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다음 내원하실 때 더 좋은 구강 상태로 오시게 하는 것도 이제 좋겠죠.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제 교육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입술 마사지를 이제 입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칫솔이나 스펀지 브러쉬를 갑자기 입에 넣을 때 노인분들이 이제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입술을 먼저 입술에서 조금 터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한 그분에게 저 시작합니다. 이런 걸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건조한 분들에게는 바셀린 같은 거를 발라드리거나 또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입술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일본에 계시는 히로시마 대학교에 있는 치과의생사 선생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해줬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입술을 해서 위쪽 안쪽에서 들어가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식으로 입 점막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저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술에서 먼저 시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혀를 닦을 때도 이렇게 앞쪽 닦고 뒤쪽 닦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쪽 닦아주고 더 안쪽에서 닦으셨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를 좀 살펴본다면 입술에 먼저 보습제를 바르고 그리고 보습제를 바를 때 입의 구각 부위를 집중해서 바르고 저희 아버지예요. 저도 매번 이렇게 접혀져 있으신 걸 봤으니까 부각염이 계시다는 거를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스케일링 이제 케어 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입술을 이렇게 펴봤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저런 경우가 많아서.
했더니 진짜로 왼쪽 이렇게 약간 국가겸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 제가 그런 그 돈키호테에 가서 조금 관심 있는 것들을 사오게 되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이거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오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 사왔어요. 맨소리담에서 나온 부가겸에 발라주는, 입술에 발라주는 그런 보습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거를 두 개 정도 사와서 환자들한테 계속 발라드렸는데 환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이게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런데 한국에서 이거 팔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직구를 하시거나 이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 다음에 이제 또 일본을 가면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좀 사오고 싶은 이제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이 구가겸에 이거 발라드리면 되게 이제 바로 흡수가 되고 이제 환자분도 되게 촉촉하니 되게 좋은 상태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술 주변에 보습제를 바르면 너무 마른 상태에서 입을 여는 것보다 좀 촉촉한 상태에서 입술을 아하해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개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구강 입술, 아까 제가 입술 점막이나 이런 안쪽을 먼저 이렇게 터치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 시작합니다. 이런 걸 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타액 분비를 좀 촉진시켜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진행할 때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하지 않게 이제 이런 방법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의 케어 전에 항상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요 세 단계 하고 이제 마지막 네 단계에서는 이제 뭔가 케어를 하기 전에 물이나 가글 용액으로 먼저 구강내를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혀나 이제 치아 관리를 진행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하셨는지 오늘은 하여튼 혀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틀니 관리, 그다음에 틀니를 빼고 났을 때 이제 그 점막 안에 생기는 상처들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음 그 시간에는 그 틀니를 관련해서 틀니 또 환자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많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